네, 반갑습니다. 김영준 교수입니다. 네, 치과 상담 스킬업 이제 그 2장에 대한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고요. 2-2장에서는 비소개 신환에 대한 좀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쪽지를 이렇게 보내주시더니 원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소개 환자를 상담을 잘 하는 것보다 아무 그런 연고 없는 사람을 왔을 때 홀딩을 잘하는 게 진짜 실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반은 맞고 반은 저하고 좀 다르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비속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을 홀딩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또 시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실력이 좋은 건 사실이다. 그건 인정이고요. 두 번째는 소개 환자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어찌 보면 병원의 관리자로서는 되게 그건 능력이에요. 즉 쉽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어렵게 하는 건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실력이 좋은 프로 상담실장들은 상황을 쉽게 푸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소개 환자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는 상담실장의 능력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브이로그 거기 보면 이제 환자분하고 상담하는 영상도 제가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보여드렸는데 저하고 환자분하고 좀 대화하는 이런 거 보시면 제가 어떻게 상담하는지 대략 좀 감은 잡으실 거예요. 쉽게 만드는 것도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비소개 신환, 글자 그대로 특별히 병원에 대한 어떤 소문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인터넷 보고 오셨거나 간판 보고 오셨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상담입니다. 일단 동의율이 이분들은 높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대놓고 쇼핑을 하는 분들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힘든 게 로열티가 약해요. 신뢰도가 지금 높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소개 환자랑 그게 좀 차이점이죠. 두 번째는 정보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소개 환자나 오래된 구안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있잖아. 어느 정도 성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담자 입장에서는 약간 상대를 모르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좀 위험 부담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소개,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를 드릴게요. 일단 호감도를 높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호감도. 왜냐하면 제가 이제 1장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설득을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호감이라고 하는 거는 느낌을 좋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좀 이 서먹서먹해. 아무래도 소개 환자보다는 확실히 서먹서먹해요. 구안보다는 서먹서먹하고, 근데 이분한테 어떻게 최대한 좀 편하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해줄까. 그래서 좀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잘 풀어가는 걸 저는 좀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하고 분위기를 좀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좀 능숙함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호감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쉬운 거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일단 물꼬를 틀어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딱 보고 우리 어머님이랑 같은 해 태어나셨네요. 저희 어머니도 말띠신데 이런 작은 거 한 개가 일단은 마음의 작은 부분을 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낮은 이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여나가는 어떤 그런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제 미러링 효과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좀 행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세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나도 의식해가지고 약간 비슷하게 따라가는 그것도 있어요. 환자가 끄덕끄덕 할 때는 저도 같이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줘가지고 이거는 무의식적 어떤 호감도를 표현하는 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보통 차 같은 거 내드릴 때도 그러잖아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카페가 아니니까 마실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 물론 제 방에는 희한한 게 많아요. 저기도 보면 귤티도 있고 꿀차도 있고 숨겨놓고 먹는 게 있어요. 코코아도 있고. 보통은 보면 근데 치과에서 저처럼 이렇게 군것질거리를 많이 쌓아놓고 드시지는 않으시니까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보통 보면은 커피랑 녹차랑 어떤 거 드릴까요? 메뉴가 왜 이렇게 단순한지 모르겠어. 근데 참 신기한 게 그분이 선택하는 거랑 동일한 그걸 선택하는 것도 무의식적 호감도를 높이는 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습관이라는 게 중요하고 이 상담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
네 가지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거 얘기 드린다고 해가지고 자 환자분 이건 뭐예요? 어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 치료 결정권자를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치료 결정권자라는 거는 이 치료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허락이 필요한지, 그게 배우자일 수도 있고 보호자일 수도 있고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어요. 이거 확인 꼭 하십시오. 이거 확인 안 하면 열심히 상담하다가 막판에 환자분의 초필살기 한 방에 당해요. 아 정말 얘기 잘 들었고 저 와이프하고 상담해보고 오겠습니다 하는 순간 우리 상담 필자님의 노력은 다 이제 물거품이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연한 얘기지만 치과에 그냥 오는 사람은 없어요. 뭔가 불편한 게 있거나 뭐 요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요거를 해결하는데 한 어느 정도 비용은 감내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어느 정도 선을 알아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 10만 원대든 20만 원대든 50만 원대든 나름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세 번째는 생각했던 금액이 있고 내가 당장 쓸 수 있는 금액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정도 금액이면은 내가 아주 쿨하게 그냥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최소한의 금액이라는 거죠. 좀 전에는 어느 정도 본인이 생각했던 어떤 최대 금액이라면 지금은 최소한 이 정도면은 주저할 수 없이 쓸 수 있는 한선, 이걸 또 알아내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어떤 방법으로 치료비를 지불하고 싶은가인데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치과 치료 중에서는 이제 비보험 과목이 꽤 있다 보니까 액수가 꽤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좀 나눠서 하고 싶은지, 결제 방법이라든지 결제 시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명확하게 투명하게 풀고 가주는 게 좋거든요. 어차피 저도 상담을 하면서 비소개 신안 같은 경우에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호감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발휘해가지고 확률을 조금씩 높이고 그 와중에도 좀 전에 말씀드린 요 네 가지 치료 결정권자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생각했는지 최소 요 정도, 이 정도 금액이면 바로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속의 한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치료는 어떤 방법으로 치료비를 결제하고 싶은지 대놓고 취조하듯이 물어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티 안 나게 자연스럽게 확인하는 게 바로 능력 있는 상담자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티 안 나게 하는 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클립에는 못 담고요. 라이브 스트리밍 때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가지고 시간이 된다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